다 읽으셨죠?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핸들 돌리는 거는 할 줄 아시나요? 좀 있는데 너무 어색해요. 혹시 핸들 돌리는 영상 한번 보셨나요? 네, 봤어요. 핸들 돌리는 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논크로스, 한손 핸들법이 있어요. 차를 중고로 사신 건가요? 네. 스티커, 차선 변경 스티커는 현님 붙이신 건 아니시죠? 제가 붙였는데 우리 도움이 되던가요? 차선 변경까지 안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 건데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1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씩 카메라 휴식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좌회전 회전 유턴 배워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 핸들 한번 9시 15분 잡아보실게요. 핸들이 상당히 멀어요. 좋습니다. 앉아계시고요. 지금 설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항상 올바른 운전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운전 자세를 잡아주셔야 회원님께서 전방 시야 확보 및 계기판이 잘 보여질 수 있겠죠. 먼저 시트 앉으시면 회원님이 반드시 이렇게 길다란 레버를 들어 올려 가지고 엉덩이부터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계기판 잘 보이나요? 네. 네. 전방 시야 확보 잘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위아래 조절이 끝나고 나면 잘 들어주세요. 제 왼손이 브레이크 페달인데 브레이크 페달의 우측편에 회원님의 오른발을 뒤꿈치를 고정시키시고 이제 꾹 밟아주시는데 최대한 가속 페달과 가까이에 밟습니다. 발이 편한 크록스 슬리퍼 신거나 아니면 하이힐을 신게 되면 널찍한 면적의 크록스는 발을 회원님이 브레이크 밟는다 밟지만 가속 페달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큼 슬리퍼 신지 마시고 하이힐을 신게 되면 뒤꿈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밟게 되죠. 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옮겨서 밟게 되면 위기 상황 시 즉각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당황하면 발이 계속 가속 페달에 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 페달 꼭 밟아 보세요. 떨어지나요, 뒤꿈치가? 괜찮나요? 네. 다시 뗐다 밟았다. 회원님께서 뒤꿈치를 고정시키시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시는데 발을 일직선으로 놓았죠. 좋습니다. 왼발은 왼쪽 발판에 놓아둘게요. 네, 이제 꺾어서 가속 페달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만약에 시트 간격이 멀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페달 밟아보세요. 뒤꿈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또 시트 간격이 너무 가깝다. 회원님이 종아리가 아플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트 간격을 조절해 볼 텐데 왼손으로 핸들 잡고 오른손으로 레바 밑에 시트 밑에 레바를 들어 올려 가지고 회원님의 적당한 거리에 시트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밀고 당기고 한번 해보실게요. 뒤꿈치 고정됐나요? 네. 예, 등받이 각도는 110도에서 130도가 좋은데요. 지금 회원님이 12시 핸들의 12시 부위에 양손을 저처럼 쭉 뻗어 가지고 손목 끝이 걸리도록 한번 뻗어 보실 텐데 이때 회원님의 등받이로부터 어깨가 떨어진다, 핸들이 멀다는 거예요. 어깨보다 핸들이 높으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핸들 위치 어떠세요? 높아요. 높죠? 잠시 양쪽 다리 벌려 주시고요. 핸들 아랫부분에 보면 레버가 있는데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생긴 핸들이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 어떠한 차량들은 앞뒤로도 이동이 되는데 앞뒤로 이동이 안 됩니다, 회원님. 예, 지금 어깨가 살짝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혹시 쿠션을 하나 갖다 놓으셨네요. 네, 어깨가 지금 많이 떨어지진 않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네. 9시 15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회원님 자세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사이드 미러 맞추는 거 알려드릴 텐데 반드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실 때는 시트와 핸들을 설정하고 난 다음 미러를 조작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LR 보이시죠? 네. 예, 위아래로 회원님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 거울부터 먼저 조절해 보도록 할 텐데 보조 거울은 제가 보는 거울이고요.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파란색 스펀지가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파란색 스펀지가 이 정도 위치. 네. 무슨 말이냐? 20%가 우리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평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나오나요? 네. 네, 오른쪽 거울도 동일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원님께서 이제 출발하시기에 앞서 면허 취득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네. 4년 정도. 4년 정도? 단 한 번도 운전대 안 잡으셨나요? 며칠 전에 한 번 더. 딱 한 번 연수 받아보신 경험은 없으시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핸들 앞에 보시면 좌측편, 우측편 똑같이 생긴 레버가 있습니다. 우측편은 와이퍼 레버예요. 비가 오는 날 사용하도록 하고요. 좌측편은 전조등 레버인데요. 화살표 표시들이 보이시죠? 네. 왼쪽으로 갈 때는 깜빡이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넣을 때는 위로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차량은 GM 쉐보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조등 켜는 버튼이 방향지시등 빼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 여기까지 손 닿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회원님이 전조등, 미등 켜는 레버 버튼은 여기 있다라는 거. 한 칸 올리면 미등인데 차량 내부와 외부에 소량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밤에 운전할 때는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켜시고 달리시는데, 혹시라도 회원님 차량에는 지금 오토 기능은 없으세요. 네. 시동을 껐다, 회원님이 스마트 키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조등 레버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배터리 방전될 수 있죠.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까 배터리 나가면 당장 차를 써야 될 때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회원님? 그래서 요즘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고율을 줄이려고 낮에도 전조등 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밤에만 켰는데 낮에는 미등 켜고,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진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낮에도 전조등 켜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절 버튼 여기 있고, 가운데 보시면 바닥을 향하는 등인데, 이 등은 안개등이라고 해서 안개 꼈을 때 사용하거나 개나 고양이, 로드킬 또는 포토리에서 땅이 움푹 파져 있는 곳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 훼손될 수 있겠죠.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동해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주유소 표시 보이시죠? 네. 네, GM 쉐보레는 화살표가 우측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고요. 현대기아, 쌍용홍, 삼성자동차는 왼편에 있어서 국산차는 왼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이제 셀프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회원님은 기름 넣으러 갈 때 어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 계기판 보시면 주유구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안전띠 한번 매주시고요. 출발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기어는 저도 처음 봤어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회원님. 네. 더 넥스트 스파크라고요? 네. 좋습니다. 항상 기어를 파킹으로 변속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파킹이 없고 그냥 중립 넣으면 되죠. 네. 저도 예전에 푸조라는 차량을 탔을 때 이런 식으로 기어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키 꽂고 키 돌리는 것까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 키를 꽂아 가지고 한 칸 돌리면 시계 및 라디오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돌리면 계기판 보시면 센서들의 전류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부 센서들이 불이 꺼지고 나면 끝까지 이제 스타트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를 돌리게 되면 스타트 모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면 얼른 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출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세워놓은 주차장 보시면 후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원님께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주차칸이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칸이 좁기도 좁지만 허용할 수 있는 주차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중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피해 가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회원님께서 차량이 한 대 서 있는데, 회원님의 차량이 얼마만큼 나갔을 때 옆차와 안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차달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주차 연습 해보셨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준비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국산차 기준이에요, 회원님. 바퀴가 11자로 되어 있지요. 네.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핸들 돌려볼게요. 반 바퀴, 한 바퀴 반. 국산차는 핸들을 한 바퀴 반만 감으면 바퀴가 끝까지 다 감깁니다. 끝까지 다 감겨져 있는 핸들을 한 바퀴 반만 풀면 바퀴가 11자로 돌아옵니다. 주차칸에 주차 한번 해볼게요. 아까 공식 기억나시나요? 네. 1m 주차칸과 띄워주시고 제 오른손 봐주시고 손잡이. 회원님의 어깨는 손잡이에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차량에 운전자 어깨가 보이지 않지만 손잡이 보이나요? 첫 번째 선과 어깨 일치했다.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가면서 전진합니다. 이때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예, 옆차 범버 4분의 1이나 아니면 모서리가 4분의 1 정도 보이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근데 옆차가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후진기어 넣고 들어가 볼 텐데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이는 차량과 가깝게 들어가요. 수정하는 공식 보셨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바퀴 반. 엉덩이 집어넣습니다.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 아,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돌려주셨다가 평행이 되면 핸들 한 바퀴 반. 이제 제가 주차 연습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항상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나가기도 전에 기어 변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박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나가기 전에는 회원님이 어깨가 손잡이, 문짝 손잡이가 옆차 범버와 일치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짝 손잡이가 일치했을 때 이제 핸들을 감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엉덩이를 보세요. 부딪히지 않으면서 나갑니다. 네, 이거 반드시 주의해서 회원님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을 모르면 사고 납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이전에 회원님이 핸들 돌리는 거, 페달 밟는 거 조금 익혀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스 핸들부터 해서 회원님이 왼쪽으로 끝까지 한번 핸들 감아 보세요. 또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았으면 오른쪽 끝까지 한번 감아 보세요. 핸들을 회원님 잡을 때에 핸들 겉면만 잡고 돌려 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정지. 예, 손 잡아 보세요. 예, 엄지손가락이 갈고리처럼 핸들을 감싸지게 되면 제 엄지손가락 봐주시고요. 핸들 돌리고 풀 때 손목이 아파요, 회원님.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밖으로 빼주고 핸들 겉면만 잡고 돌립니다.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멍 속에 손 집어넣지 않아요, 회원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려보세요. 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봅니다. 크로스 핸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감으셨으면 또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또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주시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네, 이제 논크로스 핸들 한번 감아 보도록 할 텐데, 논크로스 팔이 꺾이지 않도록, 팔이 꺾이지 교차하지 않도록. 이게 몇 번 가면 문제 헷갈려요. 예, 지금은 수를 살리기보다 팔이 꺾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더 이렇게. 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한 손으로 밀고 당기고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신속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하냐? 핸들을 정확하게 몇 바퀴 감았는지 살리기 편합니다. 천천히 돌리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주차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핸들을 빠르게 조향해야 될 때, 우회전이나 유턴할 때는 크로스 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게 되면 내가 크로스 썼다가 논크로스 썼다가 한 손 핸들 썼다가 짬뽕이 됩니다, 형님. 좋습니다. 이제 페달 밟는 거 한번 연습해 볼 텐데,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만큼 형님이 부드럽게 밟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어 드라이브 변속해 보세요. 좋습니다. 기어 드라이브로 변속했으면 형님께서 브레이크 밟고 주차 브레이크 한번 내려 보실게요. 당기면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드라이브 넣었나요? 네, 이제 형님 제 목을 보시고 꺾이지 않을 만큼 브레이크 한번 뗐다 밟았다 해볼게요.
떼보세요. 밟아보세요. 이렇게 볼렁볼렁이지 않도록 네, 부드럽게 밟아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천천히. 어떻게 밟으라는지를 모르겠죠? 네. 네. 그러면 혜연님께서 이제 가속 페달을 한번 발을 얹어 놔 볼 텐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0에서 8까지 곱하기 1000rpm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혜연님이 엔진 분당 회전수 수치를 통해서 이제 페달 밟는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가속 페달에 오른발을 얹어 가지고 혜연님이 조금 천천히 밟아 볼 건데, 빨간색 게이지가 2에다가 5초간 머무를 수 있도록 밟아 볼게요. 오우, 넘어서지 않도록. 혜연님의 오른 손목이 가속 페달이고 제 휴대폰이 혜연님의 오른발이다. 얹어가지고 살짝 같은 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오, 넘어서지 않도록. 넘어설 것 같으면 거기서 힘을 이제 빼는 게 아니라 그 힘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다시 같은 힘으로 눌러봅니다. 그렇죠. 5초간 유지시켜 보세요. 넘어서지 않고 출렁이지 않도록. 힘드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회원님.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뗐다가 다시 2에다가 같은 힘으로 눌러보는 거예요. 오, 방금 굉장히 좋았는데 그 힘 그대로 유지시켜야지 발을 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유지해보세요. 제가 손목을 혜연님에게 이렇게 힘을 눌리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이 같은 네. 힘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면 혜연님께서 나갈 때마다 페달을 계속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급출발, 어떨 때는 급제동. 그러면 혜연님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충격이 가겠죠. 네. 엄마의 운전 습관 때문에 멀미 나겠죠. 네. 네. 다시 발을 얹어서 천천히 밟아봅니다. 2에다가 머무를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밟아 볼게요. 네, 하루 종일 페달만 밟다가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밟는데, 네. 이제 1에다가 한 번만 더 밟아 보세요. 1. 굉장히 신경 쓰이죠, 혜연님? 네. 이 정도로 이제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네. 출발할 때도 이제 게이지가 1에다가 밟는다 생각하고 지그시 밟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혹시 그런 차들 보셨죠? 신호 바뀌었다고 악셀을 세게 밟으면 차가 뒤로 몸이 젖혀지면서 출발하는 차들 봤죠, 혜연님? 네. 승차감이 혜연님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편해질 수도 있는 건 혜연님의 오른발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버스 운전 경력이 40년 30년 베테랑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혜연님. 네. 오른발 끝 훈련을 안 받으면 승차감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절대 승차감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른발 근육을 혜연이 또 이처럼 키워주셔야 되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제 핸들 감는 것도 배웠고 페달 밟는 것도 배웠으니까 여기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전에도 엑스포 아파트 몇 번 와봤는데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중주차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연습뿐만 아니라 주행 연습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10분 이동해서 관평동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용산동인가요? 네, 거기 테크노밸리 쪽으로 가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연습하면 굉장히 혜연님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동안 제가 혜연님에게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날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혜연님. 내비 듣는 것과 보는 거 연습해 주셔야 돼요. 한번
다시 드라이브 넣고 나가보도록 할 텐데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게 빠르죠? 출구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선 맞춰 주시고 넘어가 보세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왜 운전대를 다시 4년 만에 잡으시게 됐나요? 얼른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 차가 당황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좋습니다. 네. 복직이라서 네. 운전을 해.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저기 방현지구 혹시 아세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대전 아닌가요? 대전 맞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기계연 혹시 아세요? 아니, 음. 그곳이 대전은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그럼 무슨 구에 있나요? 대덕구, 유성구? 유성구요. 유성구, 좋습니다. 둔산동과 뭐나요? 네. 아니면? 여기서 되게 가까운 편이에요. 아, 여기서 가까우시고요. 네.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연구단지. 예, 연구단지 쪽. 그럼 전민동 주변이겠네요? 네. 네, 연구단지 내거리 주변. 관평동 가는 길에 알겠습니다. 언제 복직인데요, 그러면? 10월 말이요. 야, 너무 조급하게 연락 주셨습니다. 차는 어째 구입하셨길래 예, 연습할 시간도 많이 갖지 못했는데 바로 복직을. 걸어다니기에는 좀 거리가 있나봐요. 네. 차 타고 8분? 차 타고 8분. 좋습니다. 우리는 관평동 넘어가기 위해 우측 깜빡이 넣습니다. 앞차, 예, 완전 죄송합니다만 쓰레기죠. 나가보세요, 님. 좌회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기서. 네. 황색 복선이죠. 예, 앞차 넘어갔어요. 브레이크. 회원님이 이웃 주민입니다. 핸들 이제 우측으로 다 감아서 회원님, 예, 차 오는 거 보시고 탑차까지 지나가면 우리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서 좌회전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로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차는 왜 그랬을까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지금 네, 브레이크 떼시고요. 좋습니다. 가보세요. 가속 페달 쭉 밟습니다, 형님.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세요. 핸들이 스르르 풀리죠? 네. 네, 쭉 밟으세요. 네, 가속 페달 더 밟아보세요. 양보 적혀져 있습니다. 회전하는 차량 있나요? 네. 없죠? 왼쪽 깜빡이 넣고, 왼쪽 넣고, 좋습니다. 가속 페달 쭉 밟습니다. 30으로 밟아볼게요, 형님. 불안하다 싶으면 우측 깜빡이 넣고요. 나갈 때는 이렇게 우측 깜빡이 끄시고, 가속 페달 더 밟습니다. 뒤에 차들이 붙었죠, 형님? 30까지 올려보세요. 계기판 쳐다보시고. 교정속도 30인 도로고요. 예. 오르막에서 있는 방지턱은 브레이크 페달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택시가 속력이 빠르니까 브레이크 밟죠. 좋습니다. 가속 페달만 뗐다가 넘어가고 나서 또다시 가속 페달 밟습니다. 또다시 지그시 밟아주시고요. 40까지 올려봅니다, 형님. 뒤에 차. 네, 바짝 붙어오죠. 오전 10시입니다. 쭉 밟으세요. 네, 가속 페달 뗐다가 넘어갑니다. 또다시 가속 페달. 좋습니다. 쭉 밟았다 뗐다가 좋습니다. 다시 또 밟아주시고요. 여길만 넘어가면 바로 용산동인가요? 예, 좋습니다. 쭉 가보세요. 오늘 제가 회원님에게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신호 보는 것 후진 주차 틀을 잡아드리고 갈 테니까 남은 거는 신랑분하고 함께 회원님이 제 초보 탈출 영상 보시면서 홀로서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리막이죠. 브레이크 밟습니다. 올라탈 때 떼주시고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올라타기 직전에 브레이크, 예, 발을 밟았다가 떼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속 페달 쭉 밟고요. 직진합니다. 계속 밟아보세요. 택시가 우리 추월했는데 멀리 갈 줄 알았더니 저 바로 앞에 있죠.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형님. 속력이 빠르죠. 좋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 밟았다가 올라탈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 떼시고 가속 페달 밟아주시고요. 항상 회원님이
직진이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렇지만 회원님 집 앞에는 무엇이 있죠? 로타리. 가속 페달 쭉 밟아보세요. 회전 차량이 우선인가요? 직진이 우선인가요? 안전운전하십시오.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가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커브. 앞에 마름모 표시 보이나요? 가속 페달 더 세게 밟으세요. 60까지 올려봅니다. 이제 잘렸어요. 가속 페달 밟 떼시고 천천히 브레이크 밟을게요. 좋습니다. 직진할 거예요. 저는 방문 운전 연수를 하고 있는데 현님은 실례지만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구원 무엇을 혹시 연구하나요? 방산 혹시 아세요? 방산. 네. 예. 방산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예. 오. 죄송합니다. 귀신이 지나갔나봐요. 직진해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린 직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 지시는 안 넣어도 좋습니다. 오, 모하비. 신형 모하비입니다, 형님. 항상 회원님이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가 어디죠?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회원님도 물론 연구원이겠지만 성미가 양반인 줄 알았는데 급해요. 출퇴근길에는 신호 위반하는 분들 많고 무리하게 꼬리 물게 하는 분 많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신호등은 분명히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미 꼬리 물기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이 가려서 못 보면 그대로 다치겠죠. 근데 이제 회원님이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주의하셔야 돼요. 네. 애기는 한 명 있나요? 네. 카시트 보니 꼬리 물기. 검은 차. 예. 넥서스 가속 페달 밟으세요. 뒷차들이 힘들합니다. 왜? 빨리빨리 안 가면 신호 또 잘리죠. 직진 쭉 밟으세요. 차선 맞추기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황색 복선 두 줄. 예. 중앙선의 의미는 절대 침범 금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렇게 가속할 필요 없어요. 왜? 신호는 빨간불 들어와 있죠. 예, 옆에 흰색 점선 보이시죠? 좋습니다. 저 친구가 왜 오른발을 저기 물고 달리나요? 우리 때문에 빨리 못 가서 달린다, 이런 의미죠. 신호 바로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밟지 말고 회원님의 오른발을 화살표에 물고 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좌우 간격 맞출 수 있습니다. 또다시 가속 페달 쭉 밟아 볼게요. 뒤에 너무 바짝 붙어 봅니다. 네,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서 달려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속 페달 더 밟아보세요. 우리 옆에 있던 스파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회원님 영상 한번 편집 다 되고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발 끝을 화살표에 물고 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직진. 좋습니다. 저기 가서 우리는 유턴 한번 해볼 거예요. 유턴해서 또다시 차선 맞추기 및 좌회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유턴 연습 영상 보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보건력 이용한다는 거 들으셨죠? 네. 예, 왼쪽 깜빡이 넣고 유턴 차선에 끝까지 가셔서 붙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론으로는 배우셨잖아요. 좋죠? 브레이크. 좋습니다.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보세요. 이제 차 안 오죠? 가속 페달 밟고 출발 해봅니다. 쭉 가보세요. 손만 떼세요. 쭉 밟으세요. 풀리죠? 네. 네, 직진. 좋습니다. 잘 하시네요. 역시 영상이 큰 도움이 됐나요? 네, 황색 전멸등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님? 주의해서 서행하시오. 혹시 필기시험은 몇 점에 통과하셨죠? 한 개 틀렸나? 근데 잊어버리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복지 가면 몇 년 만에 복지 가는 건가요? 1년 반. 그럼 회원님 운전도 새로 시작하듯이
회원님이 회사 업무도 새로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네. 예,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월급을 초급 연봉을 주면 속상하잖아요. 직진해 보겠습니다. 항상 회원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교통법규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배우면 회원님이 안 지키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몰랐을 때는 저 사람들 따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시고 나면 절대 해서 안 될 행동들은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차는 원심력에서 밖으로 벗어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서 달려주시고요. 또다시 가속 페달 쭉 밟아봅니다. 좋습니다. 좌측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그걸 보시고 없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제가 보기엔 안전운전하십시오. 연수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실력인데 브레이크 밟아주시고요. 깜빡이 계속 켜놓으세요.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좋습니다. 그걸 보시고 1차선으로 들어갈게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쭉 끝까지 들어가 보세요.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님? 차선 변경 금지 구역. 그 터널? 터널. 좋습니다. 터널. 그리고 여기 앞에 무슨 다리가 있죠? 다리 하나 있죠? 다리 위. 아, 그리고 대전 시민이신가요? 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살다 대전 오셨나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 왔어요. 대전은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차도 진입하고 진출하면서 긴 실선 있죠? 네. 차선 변경은 금지입니다. 왜 그렇게 길게 꺼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 3번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충남대학교 앞에 가보시면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 실선이 너무 길다고 불편해서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지금 점선으로 다 바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어디 있죠? 이제 오른쪽 걸 보시고 우리 옆에 차가 3대가 있죠? 네. 실선 보이나요? 네. 예, 교차로 직접 차선 변경 안 돼요. 혹시나 차선 잘못 갈아탔다 직전에 여기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를 일부러 고의로 갖다 박아도 할 말이 없겠죠. 예. 갑니다. 유도선 따라서 천천히 핸들 감아서 1차선 들어가 볼게요. 우리 뒤에 차 없습니다, 형님. 핸들은 반바퀴 또는 반의 반바퀴만 감으면 돼요. 너무 세게 풀었죠? 무서웠어요. 좋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뻔했습니다. 우리는 직진하도록 할게요. 야, 형님 첫날부터 70까지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시야를 두시고 녹색 불이죠? 네. 예, 왼쪽 깜빡이 넣습니다. 우리 1차선이 1, 2차선으로 분리되면 좌회전 차선까지 붙을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꾹 밟으세요. 속력이 너무 빠르죠? 그걸 보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정지선까지 브레이크 살며시 밟아봅니다. 네, 이제 1에다가 브레이크를 놓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아이의 승차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는 한 명만 놓으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또다시 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직진 후 직자 신호가 들어오는데 직자 신호 들어와도 맞은편에 오는 친구들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형님. 네. 유도선 따라서 1차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남자애들만 둘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엿보기 하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탑니까? 아니면 요즘은 저렇게 엿보기용으로 많이 나옵니까? 저 돌아가는 거 태우기가 힘드니까. 근데 굉장히 아기가 그 개월수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거울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돌지. 근데 벌써 네, 엄마 손을 떠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애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이 뭐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기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됩니다. 이제 가속 페달 밟고 천천히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크로스보다 논크로스 쓴다 그랬었죠. 좋습니다. 쭉 직진할게요. 좌회전 차선이지만 직진 금지 안 되어 있죠? 그럼 직진하셔도 됩니다. 직진. 좋습니다. 저기 3차선에 누가 주행하고 있나요? 지게차. 예, 저속 차량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복선은 절대 침범 금지입니다. 그러면 황색 복선으로 되어 있는 인도에 가까이 있는 선은 네. 어떤 의미일까요, 형님? 주정차 금지, 복선은 절대 금지. 예, 근데 이 연구원들이 여기 출근했죠? 네. 차 세워도 올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주차했죠? 네. 경찰관님, 저기 또 차 세워놨네요. 횡단보도 전후 5m 이내. 차 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라 해서 예, 차를 절대 세우지 말라 그러죠. 가스페달 조금 더 세게 밟아봅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 아까 어떤 의미를 했죠? 급회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저 멀리 또 누가 가나요? 지게차. 좋습니다. 우린 계속 1차선으로 달립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아주시고요. 뗐다가 혹시나 우리가 멈추기 전에 신호가 바뀌면 예, 브레이크 밟을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앞에 검은 색깔 아우디 신호 위반입니다. 벤츠도 신호 지킬지 한번 볼게요. 밟았다가 뗐다가 둘 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머리 위에 뭐라 적혀져 있죠? 비보호. 녹색 신호 때만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녹색 신호이긴 한데 맞은편에 차 오는지 보고 가야 되겠죠? 네. 레이랑 부딪히면 누가 아픕니까, 형님? 예, 저 오래 살아야 돼요. 브레이크 떼시고 저 맨 마지막에 스파크한 데 가죠, 경차. 조심해서 갈 거예요. 좌회전 해볼게요.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이 친구들 모두 다 우회전 하려나 봐요. 천천히.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비보는 좌회전은 차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또다시 직진해 볼게요. 방지턱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형님 뒤꿈치가 이동되면 안 돼요. 혹시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평상시에도 자주 즐겨 신는 신발인가요? 네. 네. 편한가요? 네. 네, 운전할 때 혹시나 이 신발이 불편하다, 다른 신발도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지금 계속 우측으로 쏠리고 있어요, 형님. 화살표, 형님 오른발 끝을 맞춰 달리시고 황색 전멸등. 좋습니다. 또다시 왼쪽 깜빡이 넣어 주시고요. 깜빡이 넣고 끄고 할 때 회원님 엄지손가락을 네, 엄지손가락을 핸들에서 떼시게 되면, 핸들을 떼시게 되면 레버를 툭 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향등이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엄지 걸어 놓고 중지와 약지 이용해서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면 좋아요. 마블 좋아하시나 봐요, 언니. 아니요. 그냥 티가 예뻐서 샀어요. 좋습니다. 저희 집은 마블 애호가들인데 마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아, 별로. 별로. 저희는 마블 굉장히 좋아합니다. 1차선으로 들어가요. 저희 와이프의 오빠, 와이프죠. 그러면 새언니가 마블티를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마블 굉장히 광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도 마블 티가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새언니. 예, 물어봤어요. 마블 좋아하시냐 하니까 마블 안 좋아하는데 그 티는 뭐냐니까 그냥 샀다고. 네. 예, 죄송합니다, 언니. 여기서 또다시 좌회전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언니 좁아요. 레이 뒤에 붙어볼게요. 또다시 거울 보시고 들어갑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리고 있는데도 왜 거울 봐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요, 언니. 브레이크. 지금은 시간이 10시잖아요 11시, 12시 아니면 5시, 저녁 5시 이후로 한번 대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차와 차 사이로 달리는 걸 떠나서 차와 진짜 갈 수 없는 그 도로를 삐집고 가요. 앞차 신호 위반이죠? 네. 네,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저기 가면 이중주차 살벌하죠. 대바리는 어쩌다 알게 됐습니까? 네이버에서 봤어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초보 탈출을 시켜드리려고 어떤 말만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초보 탈출, 안전운전. 네, 죄송합니다. 센서를 달려. 우리는 주차 연습 관평 롯데마트 한번 가봐서 해볼게요. 사람이 없는 휴일이다 싶으면 여기 미건 테크노월드 올라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연구원들의 차량이 가득 차고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부진 주차 공식은 다 외우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운전이 쉽나요? 육아가 쉽나요? 둘 다 어려워요.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육아해야 되지, 가보세요. 운전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살림해야 되지. 오! 중앙선 밟지 말고 가주세요. 2차선은 막혔습니다. 좋습니다. 저기도 이제 황색 전멸등 들어오네요. 제가 아까 황색 전멸등 어떤 의미라고 했죠? 천천히. 오, 주의해서 서행하시오. 그죠? 우선순위입니다, 형님. 우리가 예, 직진이죠. 여기는 또다시 가속 페달 밟고, 황색 전멸등이 아닌 적색 전멸등은 일단 정지 후 출발이에요.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보세요, 형님. 왼쪽 고개 돌려보세요. 적색 전멸등 들어오죠?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차들은 무조건 멈췄다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빨간색 전멸등에서는 출발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우리가 저기 적색 전멸등을 진출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황색 전멸등 차로에 차가 먼저 가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왼쪽 깜빡이 놓고 또다시 비보호 좌회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면 되겠죠? 횡단보도 사람 건너는 것만 확인하시고 1차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자꾸 연구원들만 만나네요. 뭘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황색 전멸등이죠. 그럼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적색 전멸등이겠죠, 형님. 직진. 네, 우리는 미건 테크노월드 지나서 롯데마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 롯데마트 가서 주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그러면 사신지는 조금 되셨나요? 네. 대전길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길을 형님이 모르다 보니까 자꾸 언제 차선 갈아타야 될지, 네. 예, 어디로 빠져야 될지 몰라서 계속 불안감, 예,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한 번 더. 좋습니다. 뗐다가 이제 정지선까지 가는 거예요. 살짝 밟아보세요. 승차감이 바뀌죠. 근데 택시 타보셨나요? 네. 승차가 엉망입니다.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형님이 그러한 택시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유튜브에서 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1차선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우리 1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형님. 근데 비보호 좌회전 깜빡이 놓고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앞차가 서 있었는데 우린 녹색불이에요, 형님. 우린 직진할 거라 가지고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서 있는 1차선에 차를 피해서 2차선으로 가서 직진하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 튀어 나온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운전자가 가는 신호, 그 직진 신호 들어와 있고 사람 피하려다가 가로수 들이받고 운전자 죽었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보행자 맞죠? 무단횡단한 보행자 잘못이죠. 근데 과태료 3만원 끝입니다. 직진하세요. 운전자 가족들이 보행자한테 민사소송 걸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거지 같은 경우죠. 근데 만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치였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쇠고랑 치죠. 예, 운전자가 되면 경각심 가져야 되는데 이런 변수들도 형님 생각하셔야 돼요. 무단횡단은 3만원, 운전자는 사망했어요. 엄청난 변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형님이 가능성, 경우의 수를 열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마르모 표시 뭐라고 했었죠? 예, 직진해보세요 형님. 진짜 한 문제 틀린 거 맞죠? 네. 그 한 문제 속에는 예, 마르모가 없었나봐요. 좋습니다. 전방 횡단보도 네, 꼭 외우셔요. 좋습니다. 우린 또다시 여기서 직진 신호등 없죠 형님. 왼쪽 깜빡이 놓고 깜빡이 좀 켜주세요. 정지선도 안 지키고. 예. 저기 연수 신청하면 기사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연수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운전연수를 연구하면 저도 연구원인가요? 계속 저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또 초보 운전자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근데 형님 지금 차선 변경 스티커를 저렇게 붙였잖아요. 네.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8,000원. 비싸요? 형님 이 스티커 사실 뭐 개발하는데 뭐 크게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도 돼요. 제가 뒷문짝 손잡이 여기 오게끔 만들어 달라 했죠. 네, 지금 버스 보이나요? 거울 속에 버스가 거울 위아래로 2등분 하면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었죠. 차선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스티커의 값어치가 8,000원 값어치 할까요? 판매자께 후기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제품 만드신 분에게 제가 까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용성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좌회전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핸들은 반에 반바퀴만 감으면 되죠. 여기 또 현대 아울렛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좋습니다. 대전은 현대 백화점이 없더라고요.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잘 보세요. 우회전 차선이 2개 다 우회전 차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속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실선이죠. 여기서부터 네, 쭉 들어가세요 형님. 더 들어가세요. 여기 실선이죠. 우리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실선이 길게 있죠. 이거 위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납니다. 옆 차랑. 가속페달 이제 쭉 밟고 직진합니다. 더 세게 밟아보세요. 와, 앞에 수입차 깜빡이도 안 켜고. 야,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거울 보시고 없다 들어가세요. 예, 차선 변경 완료했으면 신속하게 깜빡이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여기 대형 로타리라 부르죠. 울산보다 더 로타리가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우린 계속 가속페달 밟고 스타벅스 쪽으로 빠집니다. 형님 더 밟으세요. 네, 여기 지나서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예, 가속페달 밟습니다. 아우디 사람이 탑승해서 거울 보시고 들어갑니다. 없다. 우린 또 첫 번째 우측 맞죠?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이제 천천히 감으세요. 그렇죠. 크로스 핸들 써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가속페달 쭉 밟고 계속 직진하다가 롯데마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예, 계속 직진하는 제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죠? 네. 언제 차선 바꿔야 될지 몰라서 이래서 길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길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왼쪽 깜빡이 넣고 황색 빗선 안전지대는 밟지 않습니다. 혹시나 추월하는 오토바이 잘 보시고 1차선으로 붙습니다. 예, 바로 신호 들어왔죠? 예, 앞차는 근데 출발 안 하죠? 휴대폰 만지고 있나봐요. 브레이크 떼시고 앞차 쫓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유도선 따라가지 않고 조금 넓게 돕니다. 가속페달 더 세게 밟아보세요. 예,
바로 마트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앞차도 그렇죠. 마트 가네요. 마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자주 오나요? 아니요. 그러면 유성 홈플러스 가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켜 먹는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속 페달 밟고 예, 차가 꿀렁꿀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밟을 필요는 없어요. 현님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속력으로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핸들 또다시 감아주시고요. 또다시 풀어주시고 가속 페달 쭉 밟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현님 차가 핸들이 걸립니다. 오, 예. 이 녀석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죠? 예, 갑자기 열리면서 전화기를 뱉어버렸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예, 이제 3층이에요. 핸들 감아주시고 끝까지 좋습니다. 다시 핸들 풀어주시고 예, 우회전 예, 주차장 안에서도 깜빡이를 넣어주시면 예, 보행자들이 우리 차량이 깜빡이를 보고 쉽게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블럭 더 가서 저기 반사경 보이시죠 형님? 반사경에서 우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 엄지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사이드 미러랑 맞으면 핸들 감아 볼게요. 우리가 회원님 집에서 죄송합니다만 코너링 연습을 못했어요. 그죠? 네.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텐데 쉬는 동안 코너링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아봅니다. 이 밟아야 올라가더니 얼마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핸들 감아주시고 아까 제가 회원님 집에서 주차의 달인으로 보여드렸던 주차 네. 공식 기억나나요? 네. 예, 한번 해볼게요. 직진해서 검은 차 옆에 주차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은색 차 옆에 여기요? 여기 예. 404 기둥 못 가서 브레이크 뗐다 밟았다 좋습니다. 다시 밟아주시고 어깨 맞췄죠? 네. 예, 핸들 어디로 감나요? 그렇죠.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감고 전진. 항상 좌우 잘 살피셔야 돼요 형님. 네.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좋습니다. 브레이크 또 떼시고요. 모서리 어깨 맞췄던 모서리가 보일 때까지 나갑니다. 더 나가야 되겠죠? 보이나요? 네. 옆차 범퍼도 보이나요? 조금만 더 나가세요. 정지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항상 기어부터 변속. 예, 핸들은요 주차칸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주시고 그렇죠. 천천히 후진. 좌우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한쪽만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보행자 놓칠 수 있어요. 잠시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그죠? 네. 후방 감지기는 있나요? 네. 네. 여기 보조골 보시면 반대편 모서리 보이나요, 형님? 네. 예. 보이죠? 보조골에. 여기도 보이죠? 네. 그러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안 부딪힌다는 의미예요. 모서리가 보인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네. 예. 핸들은 그대로 두시고 들어갈게요, 형님.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왼쪽 주차선과 만약에 붙은다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요. 한 바퀴 더 풀어주시고 예, 쉐보레 마크가 바로 왔죠. 쭉 엉덩이 넣습니다. 브레이크 더 떼시고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천천히 후진 후진 평행 될 때까지 형님 후진. 평행이다. 핸들은요 한 바퀴 반. 이제 옆차 사이드 미러 위치 맞추게 후진 후진. 좋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여기 스토퍼까지 안 가더라도 옆차 사이드 미러 위치 맞췄죠? 파킹.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진행할 텐데 네, 주차 공식이나 주차 후진 주차 수정하는 영상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